안녕하세요. 홍도 입시덕입니다. 6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1학기 내신이 결정이 되면 9월 수시 모집이 진행되게 되죠. 자,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학종입니다. 준비는 잘 하고 있나요? 어떤 준비가 잘하는 걸까요? 지난 방송에서 학종 전략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강조한 기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 먼저 기록하는 요령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를 기록하는 요령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요, 좌측 상단에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좌측 상단에 있는 화면에서 두 번째 포인트죠. 학생의 다양성을 담는 기록, 바로 그 란을 클릭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 속에서 이 세 가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특히 2023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본 방송의 내용은요, 먼저 수능에 자신이 있는 수험생, 그리고 교과와 논술에 자신이 있는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을 치르겠죠. 그러한 학생들, 수험생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교과 성적이나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러한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물론 그것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냥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학종이라는 것의 대부분은요, 수능이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능과는 상관이 없죠. 수능을 준비하지 않은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특히 입시에서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학종에 대한 준비,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특히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대학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서울대, 연구대부터 시작해서 10개 그 상위권 대학을 포커스로 두는 것이 아니죠. 중상위권 대학, 인서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바라고요. 자, 먼저 대학 공통의 서류, 즉 학교생활기록부죠. 요즘에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학종에서 평가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단 하나의 서류가 유일하게 되는데요. 자, 이 평가를 할 때, 학생부를 평가할 때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고,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이고,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으로 대학들의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요, 학업 역량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부분은요,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1.2다, 2.3이다, 3.7이다 이런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학업 성취도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과 특히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에 대한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평균 성적은 2.5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성적이냐,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 성적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추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본다는 거죠. 또한 진로 역량이라고 한다면 전공과 관련된 어떤 교과에 이수하려고 하는 노력, 물론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어떤 과정, 전공과 관련된 교과의 어떤 성취도,
그 전공과 예를 들어서 뭐 공학이라고 한다면 수학이라는 거 또는 물리 이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어떤 성취도를 보이고 있느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우수한가, 그 다음에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입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탐색하려는 어떤 활동과 경험이 풍부히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과 관련된 그러한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역량들은요, 대학 생활 또는 어떤 사회적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대학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학생부에 기록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요소들 모두 다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학생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세 가지 역량을 골고루 상당히 높은 성취를 이룬 학생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상위권 대학에 곧바로 지원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체 역량이 약간 부족할 수가 있고, 또는 학업 성취도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서 일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 기록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런 것이 어떻게 학생부에서 기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부에 기록하는 요령에 관련돼서는요, 교육부에서 매년 주요 개정 사항이라고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화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2023 학교생활 기록부 훈련 및 기재 요령 주요 개정 사항 안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건 뭐 수상 경력에서 과거에는 임명장 인증서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당선증까지도 입력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또한 뭐 창의적 체험 활동 속에서는요, 이제는 어떤 실적에서 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 등까지도 소논문에 대해서는 기재할 수 없다라고 지침 훈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는요, 세부능력 특기상에서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해서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 영역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을 고려해서 학생의 어떤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기록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영재교육 또는 발명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글자수, 이런 부분들은요, 세부능력 특기상의 글자수에 삽입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삽입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500자 이내라고 한다면 그 500자 이내에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어떤 영재교육이나 발명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삽입해서 충분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처럼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고 뭐 무엇이 제한되어 있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활동들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 활동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물론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는 이러한 이제 최대 글자 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교사가 해당 담당 과목, 교과목 선생님이나 아니면 해당 활동의 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시게 되는 겁니다. 교사가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이러한 충분한 글자 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 선생님한테, 교과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께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연구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결과물, 산출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 과정에서 저는 이런 것을 느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선생님한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 당연히 알아서 기록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이러한 이제 글자 수에 대한 어떤 제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짧은 글자 수 속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도 자율활동 특기사항이 500자 이내예요. 이 500자 이내의 짧은 기록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율활동과 관련돼 있는 어떤 내용을 기록할 것인지,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을 자율활동과 관련돼 있는 담당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던 아니면 말씀을 드리던 그러한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서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담당 선생님,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파트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자료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고등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변경 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11월 28일에 개정돼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되게 되는 건데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학교 2023학년도라고 한다면 작년도죠. 이것은 이제 올해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와 올해 연도에서 독서 활동에서 도서면과 저자를 대입에서는 미반영한다. 뭐 수상 경력 대입에서는 미반영한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미기재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의 기재 항목에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반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 전형 자료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독서 활동, 수상 경력, 그다음에 여기서 보는 봉사 활동에서 개인 봉사 활동 실적에,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교과 활동에서 영재 발명 교육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요, 실적으로 미반영이니까 학생부에는 기록이 되지만 대입 전형 자료로 전송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학에 전송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대학에 전송되지 않는 거니까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전송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서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독서 활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해당 담당 과목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게끔 표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영재교육이나 발명교육 실적에 대한 것들이 대학에 반영되지 않아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활동 안 할 건가요? 아니죠.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담당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적극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활동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독서 활동 내용, 앞에서 우리가 잠시 봤던 이런 독서 활동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록이 돼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독서 활동 상황이 아니라 다른 란에서
담임 선생님의 어떤 종합 의견란이나 아니면 담당 교과목 선생님의 어떤 의견란에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독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활동된 것을 기록에 남겨서 선생님들한테 제출해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바로 그것이 기록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는요, 자기소개서도 없어요. 오로지 학교생활기록부 하나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 학교생활기록부 속에서 여러분들의 우수한 능력들이 나타나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교과별 독서활동,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율활동 속에서 간부일 때와 비간부일 때, 동아리 활동에서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냐 비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냐, 진로 활동에서 전공 관련돼서 그 다음에 교과별 세특에서 전공 관련 자기주도 학업 역량과 관련돼서 독서 활동에서 이런 지원 동기 및 전공 선택 또는 전공 관련 호기심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종합 의견에서는 자기주도적인 역량, 다양한 경험, 이러한 창의성, 소통 능력, 전공 분야의 이러한 취약한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 이러한 부분들이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는 활동의 담당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주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어필을 해줘야지만이 기록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학종에서 가장 핵심, 즉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부분이에요. 이 기록에 대한 거, 그것이 결국 학종에서의 성공의 첫 출발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난 28년간의 입시 지도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학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 작성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시고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학종에서의 성공을 반드시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이상 홍동호 입시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